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좋은 마무리를 기대했건만 네, 11월의 마무리인데 이렇게 엿을 매기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지만 네. 그래도 좀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래도 슬프긴 하네요. 네, 아침에 종가에 좀 밀었습니다. MSCI 그 리밸런싱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세찬 파도로 오게 될 줄이야. 네, 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에서 한 2조 4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한 500억 정도. 근데 이 엄청난 외국인들의 양이죠.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쵸.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2.2조 원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천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천억 매도.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기록적인 수준의 매도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매수도 기록적이었고, 그죠? 상승폭도 어제까지는 상당히 기록적이었어요. 다 11월은 다 기록적이다. 마무리까지 역으로 기록적으로 네, 끝내는 흐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ETF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네. 그냥 웬만하면 편하게 ETF 투자해라 막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파생 상품이에요. 무엇인가에서 파생됐는데 ETF는 무엇에서 파생됐냐면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거예요. 주식에서 파생된 거죠. 네. 업종을 엮든가 뭐 지수를 엮든가 해서 거기서 파생된 거라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파생 상품은 원래 파생되지 않은 본원의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래 있는 사이즈보다 작으면 ETF가 작으면 뭐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게 이만한데 ETF가 이만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본원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었던 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CDO예요. CDO가 그 부동산이 본질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대출이 있고 대출을 엮어서 만든 ABS가 있고 ABS를 엮어서 그 중에서 뭐 프라임, 서프라임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더 알을 깐 게 CDO야. 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건 리본 체조 선수가 리본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죠. 근데 가격이 조금만 1%, 2%만 빠져도 얘네는 아작 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렇고 이 주식 시장에서 ETF는 본원보다 이 사이즈가 커지면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ETF 저 떨어진다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러면 뭐야 여기에 팔 물량이 여기까지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의 거래 수준이 GDP 대비 월등히 크잖아요. 뭐 외환은 옛날부터 그랬고 네, 이제 주식시장도 점차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가진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를 때도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그 꼭지점 근처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도 일부 최근에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총 유입액이 이머징 마켓으로 무려 6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일부 리밸런싱 하는 것에서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서 언제든지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려니 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면 MSCI 이머징 지수에 쿠웨이트 지수가 새로 쿠웨이트가 신규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도 비중도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 0.3% 포인트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네. 이에 기인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외국인 매도는 한 2.4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근데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감안해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매수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뭐 코스피가 1.6% 하락하는 것 정도에서 적진 마무리가 않았지만 그렇다고 됐고요. 크다고도 보기는 어려웠어.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지수 그냥 말씀드리면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 중공업이 새로 편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B&K 금융지주가 편출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택배 박스가 없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8월에 아마 정부에서 새로 뭐 발표도 있었고 하고 그 뒤로부터 계속 제지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점프업이 크게 있었습니다. 네. 한 손님이 이제 용산에 한 우체국을 갔는데 네. 우체국에도 심지어 택배 보낼 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이 심화된 원인이 일단 첫 번째는 10월 달에 대양제지에서 화재 났지. 공장 화재 때문에 골판지 원료인 원지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부족 원인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국산 폐지 사용 장려를 명목으로 7월 달에 폐지 수입 신고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폐지 수입은 신고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면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폐지 수입을 신고를 해야 되면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폐지 수입량을 보면은 6월 대비 17%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은 많아지고 수입은 덜 되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뭐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공급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네. 오히려 17%나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더더욱 힘든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반면에 수혜를 본 업체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골판지 원지 생산 기업은 이제 테린페이퍼, 대양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고려제지 이들 이제 업체가 이제 꽉 잡고 있는데요. 네. 원지 생산의 한 80% 점유율, 원단의 70%, 박스의 한 45%를 이 업체들이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예. 골판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원지에서 원단으로 그다음 박스로 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네. 생산이 됩니다. 지난달에 이제 원지 가격이 25% 업체들이 인상을 시켰고요. 근데 이달 초에 원단 가격도 25%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 중간재 공급 차질로 이제 영세한 박스 제조 업체들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겠네. 이유는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직 이러한 사태가 아직 물류 대기업이나 뭐 쿠팡 같은 이런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한테까지는 아직 안 미친 상태이지만 네. 이들 업체까지한테 미치게 된다면 물류 시장의 혼란이 훨씬 더 커질 거다. 택배비가 올라가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와야 되겠네요. 뭐 1, 그쵸, 200원 더 예. 올라가든가. 그렇죠? 네. 근데 1, 200원 올라가서는 이 음. 택배 수요가 줄어들까요? 그러면 3, 400원. 네, 그래서 제지업체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업종 상승률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지 업종이 한 9% 정도 올랐고 2위 업종은 뭐 보통 이렇게 1위가 9% 올라면 2위는 뭐 7%, 8% 이런데 2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거의 마이너스겠지. 거의 뭐 보합 수준이더라고요. 네. 예, 오늘 대형 포장 상한가하고 테린 포장 25%, 뭐 네. 신대양 제지 9%, 아세아 제지 9%. 야,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그 누가 종이를 성장 산업이라고 했겠어. 그런데도 이제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한번 이 회사 싸다고 너무 싸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죠. 한때 투자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도 한번 중국발 너무 이게 미친 가격이지. 야, 이게 2배, 3배가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샀었던. 근데 그때도 우상향 했을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팁을 하나 또 비기. 저희 증치각도의 TV에서만 드리는 실전 투자 비기 적으세요. 아무리 싸도 이익이 내년도 이후로 증가할 것 같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증가할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음 분기하고 다다음 분기까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싼 주식이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면 잘 오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실전 투자의 가이드도 가끔씩 아까워. 근데 하지 말걸. 이러한 아까워. 이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는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가는 조금 더 가겠죠. 네. 그러니까 미래 이익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한 두 분기는 보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두 분기보다 한 세 분기째에서 이거 확실히 꺾어져 이러면 그때부터는 주가 못 가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롤러블 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포가 먼저 뒤통수 때렸어. 네, 이제 중국에서 좀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CPI 본격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최근에 오포와 TCL이라는 업체가 공개하는 롤러블 폰에도 이 코오롱 인더의 CPI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중국에서 CPI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코오롱 인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오롱 인더 CPI는 폴더블 폰 초기에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냥 나가리 돼. 예. 네.
탈락했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연 1,000만 대 폴더블 폰에 공급할 네. 양산 설비를 네. 이렇게 마련을 했었었는데 2017년에 완공까지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안 CPI를 안 쓰겠다. UTG라는 아주 얇은 울트라 틴 글라스. 네, 아주 얇은 강화 유리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는 상황이 됐지. 그렇죠. 니네 투자한 증설은 돈은 이렇게 어디서 투자한 돈은 어디서 건질 거야? 뭐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었죠. 네. 하지만 이제 롤러블 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UTD를 못하지. 네, 롤러블 폰은 이제 UTG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할 것으로 보이죠. 얇게 여러 번 접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말려 있다가 이게 말린 게 풀어지면서 쫙 넓혀지는 건데 이게 네. 과연 유리로 적용이 있을지 아직은 힘들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PI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어렵냐면은 폴더블도 보면 접히는 부분을 조금 더 갈아, 조금 더 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전부 똑같이 얇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근데 게다가 움직이잖아. 너무나 자주. 너무 깨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필름으로 가야 될 건데 과연 필름에 만족하기야 뭐 요즘 뭐 그 뭐죠? LCD TV도 앞에는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능도 하겠네 그러면. 예.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 매력적이더만. 롤러블 TV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근데 네. 싸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텔레비전이 멋있더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갑자기 텔레비전이 나와. 벽걸이로 해가지고 창문 그 블라인드로 쓰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거를요? 블라인드용처럼 해가지고. 좀 사라. 그렇군요. 되게 비싼 블라인드를 쓰시네요. 아니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유용하겠더라 이 말이죠. 빛이 안 들어와 영화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순위가 이제 새로 발표가 됐는데요.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SNE 리서치가 이제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 곱하기 차량 판매 대수 요 공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데요. 이번에 1월부터 9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이 LG화학을 누르고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23.1% 점유율로 1위가 됐고요. LG화학이 22.9%로 2위로 잠시 뒤쳐졌고요. 네. 3위는 파나소닉, 4위는 삼성 SDI, 5위는 SK 이노베이션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5위 안에 3개 업체가 있어요. 예, 이 CATL이 1위로 올라선 원인은 이제 푸조 전기차와 이제 중국 업체 리오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 공장에서 새롭게 생산이 되는데 LG 화학이 독점 수주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LG 화학이 다시 1위로 올랐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보다 내년이 이제 본격 개화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올해는 테슬라가 시장을 깔아줬고 판을 깔아줬고 내년부터 이제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깜놀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eGMP라든가 그 본격적으로 어디야 폭스바겐의 그 라인 있잖아요. 전기차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동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2.5세대의 자율주행도 이제 다 추가로 달고 해서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가 뜨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 자동차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뭐가 더 인기였을까요? 그때 전기차가 더 인기였습니다. 전기차가 훨씬 인기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네. 그러다가 벤츠 원래 그 사람 이름 뭐였지? 벤츠가 내연기관을 그 휘발유를 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렇게 나쁜 차를 왜 타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때는 전기차를 선호하다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판은 포드의 모델 T. 그게 나오면서 가격이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대중화에 성공을 한 거고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나왔을 땐 전기차를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차는 비싼 거였잖아. 네. 그 당시 처음 나올 땐 참 무지하게 비싼 사치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쪽은 어디였냐면 전기차였기 때문에 전기차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중화를 누가 먼저 시켰냐? 내연기관이 대중화를 먼저 시켰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가 가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시 이 그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패러티 수준이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만 가면 한 2025년은 거의 확실해질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전기차 몰아보세요. 전기차. 그 제로백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서 제로백 할 때 별로 없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그럼요. 어떤 거요? 난 그걸로 차를 선택하거든. 제로백으로요? 그렇지. 제로백으로 나는. 나 상당히 거칠게 운전합니다. 드라이버시네요. 그럼요. 거칠어요. 같이 타본 사람들이 저하고 차를 같이 안 탈라 그래. 아 그래요? 토할 것 같다고. 네, 뭐 그런 정도죠. 우리는 이렇게 딱 고개 꺾어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냥 시트 없으면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한때 제가 모터사이클 탔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나 거친 사람이었어. 안 믿네. 그렇군요. 아, 안 다시 믿네. 다시 보이네. 근데 하여튼 이놈이 그래서 전기차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가격으로 따라올 수가 이 제로백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자동차에서 비싼 내연기관이 비싼 차는 제로백이 뛰어난 차들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여기서 게임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위험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높고 너무 빨리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판세는 뒤집어질 건데 이제 그게 내년부터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한국의 3사가 5등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큰 시장일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큰 시장.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무리 생각해 짱구를 돌려도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가격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다리던 백신 소식이 이제 좀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사용 승인을 할 전망인데요. 화이자 네. 백신에 대해서 승인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FDA에서 12월 11일쯤 네. 아마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지금 이 백신을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네. 운송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일단 발표를 화이자 했습니다. 거 먼저 하긴 하네요. 그죠? 네, 화이자가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냉동 창고 마련했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나이티드 항공도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포장해서 실어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쪽에서도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충분히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지금 벨기에하고 미국 미시건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부터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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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트럼프가 다음 주부터 운반 의료진. 시작한다라고 했거든요. 의료진 쪽부터 해서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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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업계 얘기인데요. 참 좋은 여행에서 내년도에 떠나는 해외여행 예약을 일주일 동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일주일 동안 6천 명이 몰려서 수탁고 10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록인데요. 23일부터 27일까지 희망을 예약하세요라는 타이틀로 내년도 해외여행 신청을 받았는데 참 좋은 여행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6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근데 일주일 만에 이 6분의 1을 달성을 한 겁니다. 1년 네. 매출의 6분의 1을. 이거 잘 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4% 올랐고요. 네.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얼마나 이 여행 수요가 눌려 있나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약 현황을 보면요, 유럽 예약분이 제일 많습니다. 3,000명 정도가 예. 유럽이었고요. 북미 권역이 230명, 네. 동남아가 800명대, 예. 그다음에 괌과 사이판 등 휴양지가 한 200명대 정도였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제 잘 산다. 예, 유럽이 인기가 그렇게 많나요? 저 비행기 값이 비싼 곳 아닌가요? 비행기 멀어서? 값도 비싸죠. 저는 아직 촌놈이라 유럽의 U자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아, 유럽 안 가보셨어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못 가봤어. 네, 아주 전 촌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비행기만 타면 출세한 것 같은 느낌 들어. 너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저 우리 어렸을 러시아는 때는 경유는 해봤어요. 러시아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비행기 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라떼는 우유 먹기도 힘들었어.
어려서.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내가 그래서 괜히 한국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 비하면 천양지차죠. 그렇죠. 아 진짜 우리 골로에다 불 때 먹고 그랬습니다. 아 골로 뭔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골로. 뭐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골로? 네, 골로라는 게 있어요. 골로? 네 석유 골로라고 이렇게 심지에다 불. 난로 같은 거예요? 난로에 가깝지 요즘에.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예. 근데 진짜 잘 산다. 유럽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러게요. 유럽을 그렇게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근데 요런 이 참 좋은 여행의 공격적인 이 영업 행보, 벌써 네. 정상 영업을 준비하는 요 모습에 대해서 타 여행업계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보면서 긍정론으로 점차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여행업계의 한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희망을 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사기 진작이 최대의 무형의 성과물이다. 참 좋은 여행에서. 네. 네.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원래 저기 자전거에서 시작한 회사잖아. 그렇죠. 아주 친해 내가 자전거. 최근에 이 여행이나 항공업계의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항공업계에 다니는 사내 부부들 있잖아요. 두 부부가 둘 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 항공업계 일하시는 분의 배우자와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남편이 나 이 새로운 운동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엄청 구사리를 줬다고 좀 정신 차리라고 굉장히 어렵다고 좀 우울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좀 이제 정상화 행보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행업종 이제 주가들을 보면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고요. 참 좋은 여행은 연초 대비해서도 한 40%나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다고? 네, 1월 수준 대비해서 거기서 40%가 더 올랐어요. 좀 과하다 이것은. 그렇죠. 좀 빠르긴 합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네. 좀 과하네. 네. 예. 신기하네요. 네, 진짜.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답니다. 네. 딱 맞춰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 흔들리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장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다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어떤가 거기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부터가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했으니 뭐 그런 정도 있을 것 같고 백신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는 있겠지. 네. 그러나 시장 전반을 다 몽땅 꾸겨트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양책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니 조금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의견 없으시나요? 네. 네, 여기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한번 그 시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